네, 안녕하세요. 요즘 인공지능 AI 분야 정말 뜨겁잖아요. 그중에서도 빅베어 AI, 티커 심볼 BBAI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더라고요. 종종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 팔란티어랑 같이 묶어서 이야기가 나오곤 하죠. 지금 주가가 한 6달러, 7달러 선인데 이게 과연 2026년까지 10달러 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빅베어 AI가 정말 그 기대만큼 폭발적인 성장 잠재력을 가진 건지 아니면 좀 다른 현실이 있는 건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빅베어 AI 이게 참 흥미로운 위치에 있는 회사인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팔란티어랑 비교가 계속 나오는데 근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요. 사업 모델이나 접근 방식에서 꽤 중요한 차이점들이 보이거든요. 단순히 AI 기업이구나 이렇게 보기 전에 이 차이점들이 이 회사의 어떤 본질적인 가치 또 미래 성장성에 뭘 의미하는지 이걸 파악하는 게 핵심이겠죠. 맞습니다. 그럼 먼저 빅베어 AI가 정확히 뭘 하는 회사인지 그거부터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주로 정부, 특히 국방이나 정보기관 이쪽 대상으로 AI 기반의 어떤 의사결정 지원 솔루션 이걸 제공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네, 대표적인 게 바로 미 육군하고 맺은 계약이죠. GFIM-OE라고 하는데요. 글로벌 포스 인포메이션 매니지먼트 오브젝티브 인바이런먼트 뭐 이런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계약 규모만 해도 와, 무려 1억 6,500만 달러나 돼요. 이게 뭐냐면 전 세계 어디에 군대가 가든 필요한 인력이나 훈련, 장비 같은 자원들 있잖아요. 이걸 최적으로 관리하고 항상 준비 태세를 갖추도록 지원하는 꽤 복잡한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이야, 2억 6,500만 달러짜리 단일 계약이라 정말 규모가 어마어마하네요. 이것만 보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요? 마치 그 팔란티어가 초기에 정부 계약으로 컸던 거랑 좀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요. 네. 계약 규모 자체는 분명히 인상적이죠. 근데 여기서 팔란티어랑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나요. 팔란티어는 기본적으로 플랫폼을 제공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기관이나 기업 고객들이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 플랫폼 위에서 자기들 데이터를 분석하고 필요한 솔루션을 직접 만들거나 활용하게 하는 그런 모델이에요. 비유하자면 뭐랄까 레고 블록 세트를 딱 줘서 사용자가 원하는 걸 직접 만들게 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할까요? 아, 그렇군요. 팔란티어는 약간 도구를 제공하는 회사다 이런 느낌이네요. 그럼 빅베어 AI는 다른가요? 네, 빅베어 AI 방식은 상당히 달라요. 그 GFIM OE 프로젝트만 봐도 알 수 있듯이 특정 고객, 여기서는 미 육군이겠죠? 이 고객의 아주 구체적인 요구사항, 이걸 만족시키기 위한 맞춤형 솔루션을 개발하고 구축하는 데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건 마치 고객 치수 재고 요구사항 다 듣고 나서 거기에 딱 맞는 맞춤 정장 만들어주는 거, 그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 육군한테는 이 시스템이 정말 중요하겠지만 이걸 그대로 다른 군이나 기관 또는 민간 기업에 적용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아하, 그 비유가 확 와닿네요. 기성복 매장이냐, 맞춤 정장 부티크냐 이런 차이군요. 그렇다면 빅베어 AI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회사라기보다는 AI 기술을 쓰는 컨설팅 회사나 아니면 시스템 통합 SI 회사 쪽에 더 가깝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정확히 그 지점입니다. 제공하는 게 어떤 범용적인 소프트웨어 제품이나 플랫폼이 아니잖아요.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 또 커스터마이징이 많이 들어간 솔루션이다 보니까 이게 사업의 확장성이나 반복적인 매출 발생 측면에서 보면 그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기업하고는 좀 다른 특성을 갖게 되죠. 실제로 다른 프로젝트들, 예를 들어 공항 보안 검색대 최적화 같은 거에서도 비슷한 맞춤형 개발 방식을 따르는 걸로 보여요. 이건 결국 뭐냐면 개발된 특정 솔루션의 시장 크기가 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거고 계속 성장하려면 계속해서 새로운 맞춤형 프로젝트를 따내고 개발해야 한다. 뭐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컨설팅 비슷한 비즈니스 모델이 회사의 재무 건전성, 특히 수익성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보통 맞춤형 서비스는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서 마진이 좀 낮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그 점. 그게 빅베어 AI를 분석할 때 아주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 중 하나입니다. 바로 총 마진율, 영어로는 그로스 마진이라고 하죠. 매출에서 매출 원가, 그러니까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직접 들어간 비용 있잖아요. 이걸 뺀 금액이 매출에서 얼마나 차지하느냐, 그 비율이죠.
이게 높을수록 회사의 기본적인 돈 버는 능력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보통 이 총 마진율이 엄청 높지 않나요? 한번 개발해 놓으면 뭐 추가로 팔 때 드는 비용은 거의 없으니까요. 맞아요. 팔란티어도 그렇고 많은 사스 기업이나 플랫폼 기반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총 마진율이 보통 70%에서 90%까지도 나와요. 아주 높죠.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팔거나 구독료 받는 건 복제나 배포 비용이 낮으니까 마진을 굉장히 많이 남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빅베어 AI의 경우는 이 총 마진율이 대략 20%에서 30% 범위에 머물고 있어요. 와, 70에서 90%에 20에서 30%요? 이야, 이건 정말 엄청난 차이인데요. 그냥 숫자 차이가 아니라 사업의 본질 자체가 다르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총 마진이 낮다는 건 결국 최종적인 순이익 내기가 훨씬 어렵다는 뜻이잖아요. 연구개발비나 마케팅비 같은 다른 운용 비용들 다 빼고도 이익을 남겨야 하니까요. 그렇습니다. 총 마진율이 20에서 30% 수준이면 여기서 또 운영 비용, 그러니까 판매비, 관리비, 연구개발비 이런 것들 제외하고 나면 순이익률은 훨씬 더 낮아지거나 아니면 적자일 가능성이 높죠. 실제로 총 마진 높은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장기적으로 순이익 마진 30% 이상을 목표로 하기도 하는데 빅베어 AI의 현재 마진 구조로는 글쎄요, 그런 목표 달성이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이건 뭐 전형적인 컨설팅이나 서비스 기반 사업의 수익 구조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더 재밌는 점이 있어요. 이렇게 마진율이 낮은데 주식시장에서는 평가를 좀 다르게 받는다는 거죠. 네, 바로 그 가치 평가, 밸류에이션 문제가 또 다른 어떤 위험 신호로 지적됩니다. 주식 가치 평가할 때 여러 지표 보는데 그중 하나가 PSR, Price to Sales Ratio, 주가 매출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시가총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나눈 값인데 특히 아직 이익 못 내는 성장 기업 단가할 때 종종 쓰거든요. 근데 문제는 빅베어 AI가 거래되는 PSR 수준이 약 10배에서 20배 사이라는 점이에요. PSR 10배에서 20배 사이면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총 마진율 70배에서 90% 나오는 그런 고성장 소프트웨어 기업들한테나 적용될 법한 되게 높은 수준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시장이 빅베어 AI를 마치 마진율 아주 높은 그런 전형적인 소프트웨어 회사처럼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총 마진율이 20에서 30%밖에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서비스나 컨설팅에 가까운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회사가 이렇게 높은 PSR 배수로 받고 있다는 건 상당한 괴리가 있는 거고 잠재적인 고평가 위험을 보여주는 거죠. 투자자들이 AI라는 키워드에 막 열광하면서 회사의 어떤 본질적인 수익 구조는 좀 간과하고 있을 가능성 아니면 뭐 미래에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있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감 이런 게 반영된 결과일 수도 있고요. 자, 그럼 한번 정리해보면 비즈니스 모델은 맞춤형 솔루션 중심이라 확장성은 좀 제한적이고 그 결과 총 마진율은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회사보다 훨씬 낮다. 그런데 시장 평가는 높은 마진의 소프트웨어 회사 수준으로 받고 있다. 뭔가 좀 아기가 안 맞는 느낌이 드네요.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성장성, 이건 어떨까요? 아무리 AI 시대라고 해도 이런 구조적인 약점들이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진 않을까요? 네, 성장성 측면에서도 좀 우려스러운 지표들이 보입니다. AI 산업 자체는 지금 막 폭발적으로 크고 있고 관련 기업들 기대감도 엄청 높잖아요. 당연히 빅베어 AI도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막 가파르게 성장할 거다. 이렇게 기대하기 쉬운데 현실은 좀 달랐습니다. 현실이 다르다니요. 구체적으로 어떤데요? 분석 시점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최근 분기,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을 보면요. 빅베어 AI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8% 감소한 걸로 나왔어요. AI라는 키워드가 막 시장을 뒤흔드는 이 시기에 관련 기업 매출이 오히려 줄었다. 이건 상당히 이례적인 거죠. 매출이 18%나요? 감소했다고요? AI 열풍 속에서? 와, 정말 의외네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이 매출 감소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미 육군의 대규모 프로젝트 GFIM-52 이거랑 관련이 있는 걸로 보여요. 이 프로젝트의 특정 단계가 좀 마무리되거나 아니면 작업량이 줄면서 회사 전체 매출에 꽤 큰 영향을 미친 걸로 분석됩니다. 이건 결국 빅베어 AI의 매출이 소수의 어떤 대규모 계약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요. 이런 계약의 진행 상황이나 변동성에 따라서 회사 전체 실적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 이런 구조적인 취약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중간중간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래도 꾸준히 정부 쪽 계약 늘려가면서 성장을 계속해왔잖아요. 그랑 비교하면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이네요. 업계 전체는 크는데 특정 기업 매출이 줄어든다는 건 단순히 특정 계약 문제라기보다는 사업 모델 자체의 한계나 아니면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네,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확장성이 높은 플랫폼 기반의 어떤 반복적인 매출 구조가 아니잖아요. 건별 프로젝트 수주에 의존하는 모델은 성장의 지속성이나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좀 불리할 수 있죠. 특히 AI 분야처럼 경쟁 치열하고 기술 변화도 빠른 환경에서는 더 그럴 수 있고요. 아까 말한 낮은 마진율 문제랑 결합되면 성장을 위한 재투자 여력을 확보하는 데도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을 한번 종합해보죠. 빅베어 AI, 팔란티어랑 자주 비교되지만 실제로는 맞춤형 솔루션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다. 이건 확장성의 한계를 만들고 총 마진율도 20-30% 수준으로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회사보다 훨씬 낮다. 그런데도 시장에서는 높은 PSR 배수로 평가받고 있고 심지어 최근에는 AI 산업 성장세와는 다르게 오히려 매출이 감소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빅베어 AI의 미래, 특히 그 주가가 $10에 도달할 가능성에 대해서 뭘 말해주고 있을까요?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보면요. 빅베어 AI의 펀더멘탈, 그러니까 기업의 어떤 본질적인 기초 체력에 대해서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물론 주식시장이라는 게 변동성이 크잖아요. 단기적인 어떤 투기적인 수요나 특정 뉴스 때문에 주가가 확 올라서 일시적으로 $10에 도달할 가능성 자체를 완전히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소위 AI 민주식처럼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단기적인 주가 변동력이고 기업의 어떤 내재 가치에 기반한 장기적인 상승 가능성을 본다면 이야기가 좀 달라진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컨설팅이나 서비스업에 가까운 비즈니스 모델, 낮은 총 마진율, 그리고 그거에 비해서는 좀 과도해 보일 수 있는 현재 시장 가치 평가, 또 최근의 성장 정체 내지는 역성장 추세, 이런 것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상당한 걸림돌이자 위험 요인입니다. AI라는 그 매력적인 키워드 뒤에 숨겨진 이런 현실들을 고려할 때 $10라는 목표 주가는 현재로서는 펀더멘털 측면에서 뒷받침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오히려 시장에는 더 견고한 비즈니스 모델 또 재무 구조를 갖춘 다른 AI 관련 투자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시각이 더 우세하다고 볼 수 있겠죠? 결국 AI 관련주라고 해서 다 같은 AI 주식이 아니다. 이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네요. 그 이름표보다는 그 회사가 실제로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 그 사업 모델이 지속 가능한지, 수익성은 괜찮은지 이런 걸 정말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좀 생각해 볼 점을 던져드리고 싶은데요. 빅베어 AI가 미 육군의 GFIM, OE 같은 특정 대규모 정부 계약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라는 걸 확인했잖아요. 만약에 정부의 예산 우선순위가 바뀌거나 국방 관련 지출이 줄거나 아니면 계약이 예상대로 갱신되지 않는다면 이 회사의 안정성이나 성장 잠재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특히 좀 더 넓고 다양한 고객 기반을 가지고 있거나 플랫폼 기반의 반복적인 수익 모델을 가진 경쟁사들과 비교했을 때 이런 계약 의존성은 빅베어 AI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스스로 고민해 보시면 빅베어 AI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